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소속된 기획사죠. SM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3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됐습니다. 교수님. 네. 자, 유리문을 파손하고 들어가서 건물을 활보했다고 합니다. 네.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러니까 어제 자정입니다. 오늘 새벽 있는 셈이죠. SM 엔터테인먼트 사옥 지하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문을 그야말로 손괴하고 부수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지하 1층을 통해서 결국은 지상 7층까지 가서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. 그래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하고 대치하는 시간도 무려 1시간 정도 있었죠. 왜냐하면 7층에서 복사기 등을 앞에다 놓고서 그 경찰관들하고 소방관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현행범으로 결국 이제 검거가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 상황은 가수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수들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다 보니까 이 유리문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환청을 들었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정신장애 3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기사에서는. 이 환청과 뭐 연관돼서 이런 진단을 받은 걸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하면.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은 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옛날에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신장애 2급, 3급 정도 등록돼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급수가 매겨지는지 좀 정확히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환청, 환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사건을 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이 정신장애 3급 간의 가능성, 연관성 같은 걸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은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에 사건을 그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내가 그 사건을 뭐 어떻게 저질렀는지 잘 모른다,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변명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만약에 통하게 되면은 또 형벌을 상당히 감해주거나 또 내지는 아예 무죄로, 그러니까 무죄로 또 판결을 내려주기도 합니다. 물론 치료는 받게 하겠지만은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 정신장애 이제 1급, 2급, 3급의 구분이 있는데요. 이제 1급이 가장 심한 겁니다. 소위 말해서 시시변별 능력을 잘 판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되는 환청이라든가 환각이 있다라든가 다른 제3자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은 제대로 정동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잘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이제 정신장애 3급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다소의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다소의 망상적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는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1급, 2급,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일정한 척도를 통해서 측정 도구를 통해서 1급, 2급, 3급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정신장애 2급, 뭐 1급, 3급이든 간에 이것은 재판의 판정 자체를 재판관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드시 주는 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. 바꿔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가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도 재반 상황을 다 판단을 해서 행위 당시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되지는 이제 않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될 문제고요. 그리고 진짜로 또 정신장애 3급인지 이것도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후에 관리도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네, 명절 연휴에 일어난 사건, 사고 소식 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